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아내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죠.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인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죠.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려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이고 몇 년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소도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나이 또래의 여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제가 여자를 보는 기준도 많이 변했습니다. 회사 선배 및 주변 지인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는 남의 여자를 빼앗아 먹거나 몰래 훔쳐 먹는 것이 최고라면서 지방이고 소도시라서 만날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자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만남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대충 듣고 흘려버렸지만 외로움이 계속되고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말에 세뇌가 되면서 조금씩 유부녀를 한번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런 제안을 했던 지인들과 함께 유부녀를 만날 수 있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 저를 비롯한 남자들도 상대 여자분들도 모임에서 만난 파트너들과 뜨거운 시간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와서 그런지 모임 시작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도 금세 괜찮은 여자와 파트너가 되었고 그 여자는 저보다 2살이 어리지만 유부녀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며 놀다가 적당히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가 오르자 각자 알아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그 여자와 함께 모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한적한 펜션에서 한 모임이었기에 동네를 걸으면서 산책을 좀 하다가 안주와 와인을 챙겨서 그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따기도 전에 제 위로 올라왔고 곧바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보다 욕구가 강한 편인데 남편은 그렇지 않다면서 욕구에 대한 불만족을 모임 중에 이야기했었는데 정말로 제가 만나본 여자 중에 욕구가 최고였습니다. 한 번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기본 3번은 해야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편이고 제가 컨디션만 가능하다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무조건 그녀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정성스러운 노력과 진한 리액션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반년 정도 만나는 동안에 저는 바보처럼 그녀 이외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저 말고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편하게 만나고 즐기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도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에게 만남을 제안하였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눈으로 보이는 외모와 몸매는 젊은 여자들 대비 안 좋긴 했지만 남자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남자에게 리드를 당하는 것보다 그녀들이 남자를 리드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남자를 잘 다룰 줄 알아서 그런지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만났던 그녀에게 느꼈던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놀고 즐기고 헤어져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남편도 주변의 남자들도 다 정리하고 만나보자고 하였지만 주변의 남자들은 정리할 수 있어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다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제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지만 한동안 마음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그녀와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이다 보니 오고 가며 가끔씩 얼굴을 보긴 했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마음은 주지 않고 편하게 만나서 놀고 즐기는 사이로만 지내겠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어떤 여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도 그녀 생각만 났고 결국 모든 만남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유부녀 남편에게 걸려서 소송 및 망신당하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더 이상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지낸 지 한참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내리려는데 비에 쫄딱 젖은 그녀가 현관문 앞에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흔들어서 깨워보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열도 많이 났습니다. 게다가 누구한테 맞았는지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고 온몸 구석구석에 멍도 보였습니다. 일단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감기약과 따뜻한 꿀물을 먹였습니다. 물수건을 해주면서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돼서야 그녀가 저를 깨웠습니다. 남자 문제로 남편과 싸워서 집을 나왔는데 만나던 남자들에게는 모두 퇴짜를 맞고 갈 곳이 없어서 길을 헤매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왔다고 하면서 푹 쉬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갈 곳이 없다면서 제 집에서 지내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길래 사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마 냉정하게 그녀를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남편이 그녀가 만나고 있던 남자들을 전부 소송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그녀가 만나던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지난 상처와 기억은 사라지고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언젠가는 또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저와 이렇게 잘 지내는 와중에도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런 제 생각들이 행동으로 드러났는지 헤어짐에 대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와 만나는 동안에는 절대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를 잊고 새롭게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지내다 보니 예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 진심과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서 놀고 관계도 가지고 즐기다 보니
남자의 소유욕 때문에 한 고백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제가 그녀를 좋아하지는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신세를 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신세를 지고 싶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때 진심 어린 제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저와 잘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인 활동 중이고 일자리가 구해지고 제가 집에서 그녀가 나가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가준다고 하였습니다. 단 나간다고 해서 헤어지거나 연락을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고백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그녀는 일을 다니면서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를 좋아해주고 저만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남자는 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고백에 대한 답을 줄 때도 되지 않았냐면서 너무 비싸게 복수하는 것 아니냐며 투정을 부립니다. 믿고 잘 만나보는 것이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니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네요.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를 준비했지만 잘 생기지 않아서 걱정을 했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아이 낳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병수발을 드시다가 힘드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초기에 발견된 것도 아니다 보니 생존율도 낮고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신 지는 이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시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비용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어머니가 거의 쓰시게 되었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도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머니도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니 들어갈 돈이 만만치가 않네요. 아프신 어머니 앞에서 돈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참 불효자인 것 같아 마음은 쓰리지만 여튼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 누나도 저도 버는 돈의 일부로 버텨나가고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살아갈 희망이 하나 생겼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 역시 기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사실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 또 얼마나 사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우리가 모시면 안 되냐고 했죠. 와이프는 내키하진 않았지만 생각은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힘들게 된 임신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병수발을 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요. 아기를 위해서는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마음은 아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와이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알고 보니 몇 달 전에 완전히 망해버려서 집 빼고는 다 날렸다고요. 그동안 말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어머니 때문에도 속상한데 이 이야기까지 하기엔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상실감에 빠져 계시는 게 신경이 쓰이고 자기가 임신을 하고 보니 더 친정 부모님이 생각난다면서 같이 있으면 태교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럴 것 같다면서 부모님과 같이 살자는 겁니다. 속으로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 걸 참고 좋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픈데도 혼자 있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임신 중이니 지금은 모시기 힘들고 출산 후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네요. 그래서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것도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네요.
자기 임신까지 해서 힘들고 그런데 전혀 배려도 없고 이럴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어서 여튼 두 분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혼할 게 아니면 저도 저의 가정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때의 저를 죽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선 따로 살던 장인어른 장모님과 살기 시작하니 아무래도 저도 불편한 게 있었죠. 게다가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으니 두 분은 전적으로 와이프 편에 서셨고 평소에 하던 집안일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집안일을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손 하나 대지 않으시면서 자기 딸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더군요. 그럼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회사 끝나고 와서도 제가 빨래에 너무 집안꼴이 더러워서 청소에 식사 준비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힘들게 임신한 딸이 잘못될까봐 저러시나 보다 하고 이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이프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못 맞추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드시면 두 분은 소파에 앉아서 제가 하는 걸 지켜보다가 훈계를 하십니다. 그것도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위아래 집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죠.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까지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좀 참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트러블이 좀 줄었습니다. 얼굴 맞대는 시간을 줄이니 해결이 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래도 좀 돈을 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이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돈도 잘 버셨으니 그렇게 쓰셔도 괜찮았었죠. 제가 회사에 가고 나면 이 가족들은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해서 점심 저녁까지 다 사먹고 중간중간 쇼핑까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장모님과 와이프는 둘이 마사지까지 끊어서 다니더라고요. 산전 마사지 받아두면 좋은데 겸사겸사 장모님까지 하신다고요. 그래, 딸을 위해서 두 분이 남은 돈으로 저리 해주시나 보다 했습니다. 집안을 돌보지 않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본인들 돈 쓰고 다니는데 저도 집안에서 얼굴 맞대고 있는 것보다는 저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와이프와 둘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안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 대금이 왜 연체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사지며 이런 비용을 다 제 카드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그런 걸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그냥 덜컥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그나마 조금 모아두었던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털털 쓰게 생겼다고요. 이러다가는 우리 그나마 조금 모아두었던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탈탈 털어쓰게 생겼다고 했죠. 어떻게 월급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월급 이상의 돈을 써버릴 수가 있냐고요. 사실 화가 좀 나서 언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밖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방에만 신경을 쓰고 계셨던 건지 언성이 좀 높아지자마자 방 안으로 쳐들어오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그깟 카드 좀 썩기로서니 지금 우리 딸한테 뭐라 하는 거냐면서요. 그리고 딸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냐 하면서 노발대발 난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월급보다도 많은 돈을 지출해서 카드값을 낼 돈도 없는 지경이라고요. 나가서 쓰는 외식비에 자잘한 쇼핑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지만 이렇게 나름 큰 돈을 생각 없이 써버리며 빚만 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더니 자신들이 집에 와서 관리도 해주고 자기 딸도 혼자 있는데 저 대신 여기저기 살펴주고 그러고 있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돈 쓴다고 타박을 한다면서 장모님은 꺼이꺼이 우시고 장인어른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모님이 그동안 자네는 자네 집 어른들이 다 아프셔서 그때마다 돈을 들였다 하던데 왜 우리 딸은 안 되냐면서 그럼 시댁 쪽에 가는 돈을 안 들이면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저 그동안 저희 집에 보낸 돈만큼이나 처가댁에도 보냈습니다. 철마다 홍삼이나 건강식품 꼬박꼬박 챙겨드렸고 용돈도 그에 맞춰 다 보냈습니다.
자기가 돈 안 번다고 자기 집 차별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제 용돈 줄여가면서도 악착같이 그렇게 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아프신 저희 어머니 병원비 그 조금도 못 보내게 하시다니 속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덤볐습니다. 그럼 어머니에게 보내는 돈을 안 보내는 대신 그럼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아파도 나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겠냐고 했고 지금 현재 제 카드로 쓰셨던 모든 비용을 다 받아도 되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장인어른이 일어나셔서 저에게 따귀를 날리시더군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사이새끼라면서 괘씸하다고 하시면서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 놈이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앉아있다면서 저에게 쌍욕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벌지도 못하는 놈 집에 오셔서 빈대처럼 붙어 계시는 게 누구신지 모르겠다고 해버렸고 또 저를 때리려 하시길래 같이 치고받고 할 순 없어서 그 길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와이프의 뱃속에 애가 있던 말던 너무 싫더군요. 딸을 감싸고 도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었지만 왜 월급 이상의 돈까지 쓰며 주제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건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인들이 잘 나갔을 때야 뭘 쓰든 상관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저러시니 답답하고 와이프 뱃속에 애는 있는데 이혼을 해야 하나 싶고 그리고 이야기 중에 들어보니 빚 처분하느라 그나마 집도 날리신 거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거고요. 그걸 또 제 와이프는 그렇게 포장해서 집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고요. 와이프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처가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 먹고 살고 양가 용돈 드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삶이었습니다. 미치겠네요, 진짜. 현재는 어머니 댁 와서 병수발을 이유로 있지만 어머니가 눈치를 곧 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속이 터지고 눈물이 나게 하는 건 저희 어머니는 당신 병원비 대느라 아들 몸 상한다며 모든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셔서 아는데 이게 돈이 들어간다고 다 효과가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완강하게 치료를 거부하고 계시네요. 이런 시기에 제가 번 돈을 물처럼 쓰면서 저에게 큰소리 치시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생각하니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이프의 모든 것을 끊고 그냥 어머니와 둘이 사는 게 맞을까요? 뱃속에 있는 제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해버리는 어머니는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어디에라도 이야기를 해야 살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